50대 가정부에게 같이 살자 고백한 70대 대물 김 회장님. 오늘 밤은 그냥 이대로 있어요. 이 말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사별한 남편의 품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고 가지고 있던 상처도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56이죠. 15년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며 파리, 런던, 뉴욕을 오갔어요. 이후 여행사 대표인 남편과 결혼해서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딸 지연이와 함께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손 쓸 틈도 없이 떠났습니다. 장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회사가 부도 났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아파트를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강남 아파트, 수입차, 명품들까지 채권자들이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2학년이었는데 등록금도 낼 수 없게 되었죠. 딸 앞에서는 울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15평짜리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딸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56 나이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승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무직은 나이 때문에 어렵고 서비스업도 젊은 사람들만 뽑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인이 가정부 일을 소개해줬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고 요리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검정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예전처럼 진한 화장도 좋은 옷도 이제는 사치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가정부 이선영이구나.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곳은 한남동 고급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이 정말 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음이 떨렸어요. 이런 집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분이 최영우 회장이었어요. 74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정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더군요. 건설사를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둔 분이라고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어요. 승무원 시절부터 몸에 배인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정중하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뭔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웅장했어요. 거실만 해도 저희 원룸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회장님이 집안을 안내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소.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승무원 시절 배운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유리잔을 닦을 때도 햇빛에 비춰서 얼룩 하나 없을 때까지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식기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기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승무원 때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물건을 나르거나 서빙할 때도 자세가 반듯했어요. 점심을 준비해드리면서 회장님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 출신이라더니 참 다르구먼. 그리고는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가정부가 왔다 갔는데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처음이야. 칭찬인지 단순한 감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느낀 건 회장님이 생각보다 외로워 보인다는 거였어요. 큰 집에 혼자 계시니까 말상대도 없고 가족들도 멀리 있고요. 저녁을 차려드리는데 혼자 드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했어요. 퇴근할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오시죠?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단순히 가정부와 고용주 관계가 아닌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회장님도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눈빛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내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 일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오셨더라고요. 보통은 저녁 7시면 퇴근하는데 그날은 6시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앞치마를 정리했어요. 아,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 바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회장님이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급하지 않소. 그런데 혼자 먹기가 싫어서 말인데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 씨도 함께 드시지 않겠소? 처음 듣는 제안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일하면서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가정부인데 그런 건 상관없소. 오늘은 그냥 같이 먹어요. 회장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큰 집에서 식사하는 게 얼마나 쓸쓸하실까 싶더라고요.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와인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비싼 프랑스 와인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와인까지.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소?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요리 얘기 같은 무난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몇 모금 마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어보셨어요. 선영 씨는 지금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와인 때문인지 마음의 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대답했어요. 가족과 함께했던 저녁 식탁이요.
목이 메어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과 지연이와 함께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이제는 지연이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고 저도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소. 아내와 함께 먹던 식사가 가장 그립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였어요. 혼자 먹는 식사의 쓸쓸함, 빈자리의 아픔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면서 대화가 깊어졌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장님이 와인을 더 따라주시려고 하는데 제 잔과 부딪혔어요. 그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도 잠시 멈춰 서셨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전기 같은 게 오갔거든요.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에 대한 호감이 그 순간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와인을 나누며 나눈 대화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진작 집에 갔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새져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저희를 감싸는 듯한 소리였어요. 왠지 이 공간이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회장님이 창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혼자 있기가 더 쓸쓸하죠.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짠해졌어요. 저도 그런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비 오는 밤이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례한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남자의 간절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괜찮은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외로운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외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무례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작게 속삭이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운 건 저였어요. 이렇게 저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새져갔어요. 마치 저희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은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틈이 트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오랫동안 그리웠던 포옹이었습니다. 남편의 품과는 달랐지만 따뜻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날 밤을 함께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외로움을 나누는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거든요. 빗소리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희 관계도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회장님과 가정부 사이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죠. 아침에 출근하면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편히 잤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도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회장님이 제 곁으로 오셔서 어깨를 살짝 만지시거나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당근을 썰고 있었는데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시더라고요. 깜짝이야, 회장님.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회장님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제 귀에 속삭이시는 말씀이 간지러우면서도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삼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희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회장님의 조카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아, 민수야. 언제 왔니? 회장님이 당황하시면서도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왔어요. 삼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조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조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분이 참 젊으시네요. 그리고 뭔가 품격이 있어 보여요. 칭찬 같으면서도 뭔가 탐색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승무원 출신이야. 회장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조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삼촌이 요즘 부쩍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저와 회장님 모두 순간 굳었어요.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말일까요? 조카는 잠시 더 머물다가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회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워낙 조심스럽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집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가정부가 제 재산을 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들킨 거였습니다. 아니, 잘못 오해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목소리에도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거실로 불러내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습니다. 선영 씨, 앉으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남은 인생을 제 아내로 살아주실 수 있습니까? 청혼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긴 했지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에요. 저도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선영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동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제가 회장님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답을 할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장님이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카를 비롯해서 친척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야 하나요? 네, 이참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회장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거든요. 모임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조카도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분이 있어요. 이선영 씨예요. 회장님이 당당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사를 받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후 조카가 입을 열었어요. 삼촌, 이분이 그 유명한 가정부시군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승무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조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뭔가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 가정부잖아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카가 계속 말했어요. 삼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회장님이 화를 내셨지만 조카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만해. 회장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파인 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 씨,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조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 차이도 있고, 제가 과연 회장님과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원룸문을 닫자마자 무너져 내렸어요. 조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 신분 차이, 재산 문제.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소파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지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가 급히 제 곁으로 와서 앉았어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시는데. 지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어요. 딸이 엄마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회장님과의 관계, 청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말이에요. 지연이는 조용히 듣더니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웃는 일도 많아지고 집에 올 때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좋은 일이 있나 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모르게 변한 제 모습을 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연아, 엄마가 이런 관계를 갖는 게 맞는 걸까? 나이 차이도 많고. 엄마, 저는 엄마가 웃는 걸 보고 싶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다 봤어요. 밤에 울음소리도 들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딸의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 씨, 제 자녀들과 화상 통화 좀 해보시겠어요? 네. 갑자기 왜요? 그날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제대로 된 가족들의 마음을 들어보셨으면 해서요. 반신반의하며 화상 통화에 참여했어요. 화면에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데 선영 씨가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딸도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선영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나이나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화상 통화를 마치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 답을 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가 회장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제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온 구청 앞에서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56과 74,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커플일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겐 소중한 새 출발이었어요. 이제 정말 제 아내가 되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한남동 저택이 제 집이 되었어요. 가정부에서 안주인으로 바뀐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습니다. 지연이도 대학에 무사히 진학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아서 등록금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은 생각보다 로맨틱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꼭 어디든 나들이를 가자고 하셨어요. 선영아, 오늘은 남산에 가볼까? 좋아요. 날씨도 좋고 한강공원을 걸으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혼자였던 터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줬습니다. 어느 주말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회장님이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런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도 그래요. 혼자 다니는 출장만 다녔지 이런 여행은 정말 오래됐어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회장님은 저를 여왕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주시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 가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조카 민수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 민수 씨. 어쩐 일이에요? 삼촌 계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로 안내해 드렸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시자 민수가 깊게 인사를 했어요. 삼촌, 그리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실례를 많이 했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삼촌이 예전보다 훨씬 젊어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민수가 가고 난 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선영아. 관대하게 용서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몰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행복한 결말까지 말이에요. 침대 옆에서 잠든 회장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승무원 시절보다 여행사 사모님으로 살던 때보다 지금이 더 빛나네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겉으로만 화려했다면 지금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일도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몰락 끝에서 만난 사랑. 이제 저희는 황혼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